안녕하세요.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의 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도대체 뭐지?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같이 알아봤던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클래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키워드라든가 어떻게 자,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이 주제이긴 하지만 상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코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그럼 뭐냐? 자, 상속이 뭐냐? 자, 우리가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철수, 영이 이런 것처럼 실제 사람을 전부 다 객체로 본다. 그래서 그 객체를 실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그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붕어빵 틀을 만드는데 그게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문제는 뭐냐면 붕어빵 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붕어빵 틀을 약간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붕어빵 틀을 버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붕어빵 말고 잉어빵을 만들겠다. 그럼 잉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홈을 더 파야 되는데 붕어빵 틀은 버려버리고 새로 틀을 만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돈도 많이 들고. 자, 그것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자, 이거를 보통 상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붕어빵 틀이 있어요. 근데 그 붕어빵 틀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것처럼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들었는데 틀을 만들었는데 자 그거를 그대로 버리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머리만 이렇게 싹 바꿔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상속을 받은 다음에 약간 수정을 해줍니다. 필요한 함수라든가 함수상자라든가 아니면 변수상자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함수상자를 수정을 해서 바꾸든지 뭐 이런 식의 수정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틀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일부만 수정하는 거를 상속이라고 한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상속 표시를 할 때 좀 전처럼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요. 자, 부모 클래스를 위로 두고 자식 클래스를 아래로 두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가 많아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상속, 물려받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자식 클래스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위에 부모를 물려받을 때는 위쪽 화살표를 사용한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위쪽 화살표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위에는 부모 클래스, 아래는 자식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 자, parent 클래스, child 클래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풍선 같은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풍선이 자, 부모 클래스의 풍선이 있고 자,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은 다음에 바람을 더 집어넣는 거죠. 바람을 더 집어넣는다는 거는 메소드도 그러니까 함수도 더 추가하고 변수상자도 더 추가를 해서 쓰겠다. 그럼 풍선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의미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위쪽 화살표라고 표시한다면 이거를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약간 수정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extens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죠? extends.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함수상자나 변수상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겠다. 근데 그 이름을 baby로 하겠다. 그럼 baby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extends라고 해서 person을 넣어주면 person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baby는 person이 갖고 있는 함수상자나 person이 갖고 있는 변수상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baby라고 하는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베이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 만들기 했을 때 자, 베이비로 펄슨이 아닌 베이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자,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 계속 변형하면서 해볼게요. 우리가 이 책에서 제공하는 샘플에서는 자, 각각을 다른 프로젝트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보기 쉽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계속 변형시켜가면서 수정해가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그 위쪽에다가 자, 클래스라고 해서 자, baby라고 하는 아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기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중괄호만 넣으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래스 자체는 이거를 만들 때 굉장히 쉽죠. 중괄호만 넣어주면 되고 클래스 뒤에 이름만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 상자나 변수 상자를 그대로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extends perso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baby라고 하는 게 이 person이 갖고 있는 name이라든가 leg라든가 밑에 보면 walk나 run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위에 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create pers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함수를 또 하나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 void 자, create baby라고 하고 자, string이라고 해서 name이라고 하는 글자를 함수 상자로 던져주면 걔가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뭘 만들어서 넣어줄 거냐면 new라고 해서 이번엔 baby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baby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는 name을 넣어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왜? name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성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baby라고 하는 게 person이 갖고 있는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를 그대로 갖고 온다고 하지만 여기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는 이 클래스 이름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이름, baby라는 클래스 이름과 얘는 다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aby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생성자는 또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public이라고 하고 자 baby라고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다가 자 public이라고 하고 baby라고 하고 뭐에 파라미터 자 함수 상자로 들어오는 값을 변수를 스트링이라고 해서 name으로 하나 받아주고요. 자 name이 아니라 inname으로 받았나요? 자 inname으로 받아주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name은 inname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 name이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person에 있는 겁니다. 근데 baby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그대로 person을 상속했으니까 이 변수 상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create baby에서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create person이 아니라 이거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슬래시 2개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그러면 설명글로 바뀌어요. 이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create baby라고 하고 name을 넘겨주면 이제는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new person으로 만들어진 실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실제로는 근데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new baby라고 해서 아기 객체가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여기 person이라고 하는 거의 타입 자료형은 뭘로 돼 있어요? person으로 돼 있죠. 변수 상자가. 근데 우리가 만들 때는 baby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베이비로 만들었어요. 베이비로. 자, 그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 클래스로 된 타입에는 그 부모 클래스의 타입 자료형으로 된 변수 상자에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아무런 오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실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서 자 그렇게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서후 뭐 아무 이름이나 이렇게 한글로 한번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 만들기. 자, 우리가 메시지를 안 보이게 해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일 때의 토스트 메시지는 이따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세요. 뛰어가세요. 똑같이 동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는 지금 실제로는 뭐예요? 베이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